자영업 10명 중 9명은 결국 문을 닫습니다.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통계가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를 보면 창업 후 5년 이내에 폐업하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70%를 훌쩍 넘습니다. 10년을 기준으로 보면 90%에 가깝습니다. 10명이 시작하면 1명만 살아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열심히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재료를 손질하고 밤늦게까지 가게를 지킵니다.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다하고 주말도 없이 일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왜 망하는 걸까요? 왜 열심히 하는데도 망할까요? 장사를 못해서 망하는 걸까요? 아니면 애초에 이길 수 없는 게임인 걸까요? 오늘 저는 이 질문에 정면으로 답해드리려 합니다. 단순히 장사 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 대부분의 자영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그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알면 여러분이 지금 왜 힘든지 혹은 앞으로 왜 힘들어질 수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폐업을 막는 30분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자영업 현실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자영업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OECD 평균 자영업 비율이 약 15% 안팎인데 우리나라는 20%를 넘습니다. 미국이나 독일, 일본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인구 대비 이렇게 많은 자영업자가 있는 나라는 드뭅니다. 왜 이렇게 많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갈 곳이 없어서입니다.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퇴직 나이는 50대 초반입니다. 법적 정년은 60세지만 실제로 50대 초중반에 회사를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직 자녀 교육비가 남아있고 노후 준비도 충분하지 않고 몸은 아직 정정합니다.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50대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건 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취업이 어려우면 창업입니다. 퇴직금을 들고 혹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치킨집을 열거나 카페를 열거나 식당을 엽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열리는 세 가지 업종이기도 하죠. 혹시 지금 장사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다음 이야기가 특히 중요합니다. 이 분들 대부분은 장사를 처음 해보는 분들입니다. 30년을 직장 생활하다 처음으로 내 가게를 여는 겁니다. 요리를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도 응원해줍니다. 당신 음식 솜씨면 당연히 잘 되겠다. 성실한 당신이 하면 분명 성공한다고요. 그렇게 인생을 걸고 시작합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시작하는 장사. 퇴직금 전부를 어떤 분은 집까지 담보로 잡아가며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가 아는 그 통계입니다. 10명 중 9명이 결국 문을 닫는다는 그 숫자가요. 이게 개인의 실력 문제일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장사를 못해서 망한 걸까요?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장사는 노력 게임이 아니라 구조 게임입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처음 들으면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열심히 하면 된다고 배워왔으니까요. 성실함이 미덕이고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믿어왔으니까요. 그런데 장사의 세계는 다릅니다. 물론 열심히 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건 망하지 않기 위한 최소 조건이지 성공의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멍 뚫린 배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배 안에서 물을 열심히 퍼낸다고 해서 배가 뜰까요? 물을 퍼내는 속도보다 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빠르면 아무리 열심히 퍼내도 배는 결국 가라앉습니다. 문제는 열심히 퍼내지 않은 게 아닙니다. 문제는 배에 구멍이 나 있다는 사실, 즉 구조입니다. 자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게의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새벽에 일어나고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할수록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도, 돈도, 시간도. 그렇다면 그 구조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자영업이 실패하는 핵심 이유 5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입지에 대한 착각입니다. 장사는 입지가 전부다. 이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입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입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좋은 입지란 무엇일까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많은 곳,
유동인구가 많은 곳, 지하철역 앞이나 버스 환승역 근처, 대형 마트 옆, 이런 곳이 좋은 입지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니라 돈 쓰는 사람이 많은 곳이 중요합니다. 지하철역 앞에 수천 명이 지나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내 가게에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출퇴근길에 바삐 걸어가는 사람들은 가게를 둘러볼 여유가 없습니다. 사람은 많지만 내 가게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거나 지갑을 열 사람은 적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골목 안쪽에 있어도 특정 목적을 갖고 오는 손님들이 있는 곳, 예를 들면 주택가 안쪽의 단골 중심 식당이나 특정 취미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거리라면 유동인구가 적어도 훨씬 안정적인 매출을 낼 수 있습니다. 입지 분석에서 봐야 할 건 사람의 수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동선과 목적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인가, 머무는 사람인가, 바쁜 사람인가, 여유 있는 사람인가, 지갑을 열 준비가 된 사람인가. 그런데 많은 창업자들이 이걸 보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 사람 많더라는 느낌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비싼 임대료를 내며 시작하죠. 그 순간부터 이미 구조는 불리해집니다. 두 번째, 고정비의 덫입니다. 이건 자영업 실패의 가장 흔한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이유입니다. 자영업을 처음 시작하면 매출에 집중하게 됩니다. 오늘 얼마 팔았나가 가장 중요한 숫자가 되죠. 매출이 오르면 기분이 좋고 매출이 떨어지면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숫자는 매출이 아닙니다. 매출이 아니라 남는 돈이 진짜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3천만 원어치를 팔았다고 합시다. 숫자만 보면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3천만 원에서 임대료 300만 원, 인건비 500만 원, 식재료비 900만 원, 각종 공과금과 카드 수수료, 배달 플랫폼 수수료까지 빼고 나면 얼마가 남을까요? 경우에 따라 100만 원도 안 남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마이너스가 나기도 합니다. 이게 많은 자영업자들이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분명히 손님이 왔는데 통장에는 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정비 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고정비란 매출에 관계없이 무조건 나가는 돈입니다.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임대료는 나갑니다. 직원이 있다면 인건비도 나갑니다. 전기세, 가스비, 보험료, 관리비. 이 모든 것들이 매달 고정적으로 빠져나갑니다. 문제는 이 고정비가 매출보다 빠르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처음 창업할 때 임대료를 낮게 협상했더라도 계약 갱신 시점에 올라갑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인건비가 오릅니다. 배달 플랫폼이 수수료를 올리면 그것도 올라갑니다. 물가가 오르면 식재료비도 올라갑니다. 이 모든 비용이 오르는 동안 메뉴 가격을 그만큼 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손님이 떠날까봐 가격을 못 올리는 사이 남는 돈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창업 전에 매출 시뮬레이션만 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에 몇 명이 오면 한 달에 얼마를 번다는 계산이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고정비 시뮬레이션은 잘 안 해봅니다. 이게 치명적입니다. 매출 계획보다 먼저 세워야 하는 것이 고정비 계획입니다. 세 번째, 과도한 경쟁 구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창업하는 업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치킨집, 카페, 한식당입니다. 그리고 폐업률도 이 업종들이 가장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입니다. 치킨집은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면 본사에서 레시피도 주고 재료도 주고 교육도 해줍니다. 요리를 잘 못해도 할 수 있습니다.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프레소 기계 사용법만 배우면 어느 정도는 운영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경쟁자가 끊임없이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반경 500m 안에 치킨집이 몇 개인지 세어보신 적 있습니까? 동네마다 다르지만 어떤 곳에는 한 블록 안에 치킨집이 서너 개가 있습니다. 카페는 더합니다. 어느 골목을 가도 카페가 있고 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경쟁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같은 장사는 결국 가격 경쟁으로 끝납니다. 차별화가 없으면 소비자는 가장 싼 곳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너도 나도 가격을 내립니다. 가격을 낮추면 마진이 줄어듭니다. 마진이 줄어들면 더 힘들어집니다. 버티다 못한 곳이 먼저 문을 닫습니다. 그 자리에 새 가게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같은 과정이 반복됩니다. 이 악순환에서 살아남으려면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차별화입니다. 다른 가게와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맛이든 경험이든 분위기든 서비스든 손님이 굳이 이 가게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창업자들이 이것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나는 음식을 정성껏 만든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성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정성만으로 차별화가 되진 않습니다. 다른 가게도 정성껏 만들거든요. 네 번째, 소비자 변화에 대한 무지입니다. 여기서 잠깐 솔직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운영하시는 가게 혹은 준비 중인 가게의 주요 고객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소비자는 계속 변합니다. 그것도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요. 10년 전 소비자와 지금 소비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소비 패턴은 이전 세대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들에게 식당은 단순히 밥을 먹는 곳이 아닙니다. 경험을 하는 곳입니다.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고 친구들과 공유하는 콘텐츠가 되는 공간입니다. 분위기가 좋아야 하고 플레이팅이 예뻐야 하고 인테리어가 감각적이어야 합니다. 맛이 평균 이상인 건 기본이고 거기에 더해 무언가 특별한 경험을 줘야 합니다. 이게 지금 시대의 소비자가 원하는 겁니다. 반면 오래된 맛집들은 어떻습니까? 오래돼서 허름한 인테리어, 플라스틱 의자, 퇴색된 메뉴판. 하지만 맛 하나만큼은 정말 좋은 집들이 있습니다. 20년, 30년을 그 맛으로 버텨온 집들이요. 이런 가게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런 가게들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는 겁니다. 맛만으로는 부족해진 시대가 됐으니까요. 손님은 변했는데 가게는 그대로입니다. 이 문장이 많은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설명합니다. 10년 전 방식으로 10년 전 감각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지만 손님들의 기대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배달 앱의 등장으로 선택지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소비자들의 눈높이는 계속 올라갑니다. 변하지 않는 가게는 자연스럽게 선택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이유. 열심히 하면 된다는 착각입니다. 이건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너무 중요해서 따로 깊이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 세대, 특히 50대 이상 세대는 열심히 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실제로 그 믿음으로 이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주말도 없이 일하고 그 결과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장사에서 이 믿음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다릅니다. 장사를 잘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열심히 하는 것, 즉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는 것, 내 가게의 객단가와 회전율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 어떤 메뉴가 이익을 내고 어떤 메뉴가 오히려 마이너스인지 아는 것, 언제 가게를 쉬어야 오히려 이익이 늘어나는지 계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런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감으로 운영합니다. 오늘 손님이 많았으니 잘 된 것 같다. 요즘 좀 힘든 것 같은데 버티다 보면 나아지겠지. 이런 식으로요. 버티는 것도 전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티는 것과 제대로 분석하고 개선하는 것은 다릅니다. 감이 아닌 데이터로, 노력이 아닌 전략으로 접근해야 구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경험하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문을 열었을 때는 기대와 설렘이 있습니다. 주변 지인들이 와주고 가족들이 응원해줍니다. 오픈 초반에는 특별한 관심 때문에 손님이 어느 정도 옵니다. 장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옵니다. 처음엔 티가 안 납니다. 어떤 날은 손님이 많고 어떤 날은 적습니다. 그냥 날에 따라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슬슬 보면 평균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처음엔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이었는데 어느새 80만 원이 되고 60만 원이 됩니다. 이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더 일찍 나오고 더 늦게 들어갑니다. 서비스를 더 친절하게 합니다. 메뉴를 조금 바꿔봅니다. 인테리어에 손을 좀 봅니다. 그런데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 고정비는 계속 나갑니다. 임대료 납부일이 돌아옵니다. 직원이 있다면 월급일 또 돌아옵니다. 통장 잔고를 보면서 처음으로 현실이 느껴집니다. 이러다 버티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입니다. 그래도 버팁니다. 버티면 될 줄 알았으니까요. 적금을 깹니다. 대출을 받습니다. 가족에게 손을 벌립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질 것 같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달라질 것 같고 주변에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 손님이 늘 것 같고 경기가 나아지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1년, 2년을 버티다 결국 폐업을 결정합니다. 가게 문을 닫던 날, 처음 문을 열던 날에 그 설레는 마음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분명 잘 될 것 같았는데, 분명 열심히 했는데, 무엇이 문제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로 그냥 내가 부족했나 보다 생각하며 문을 닫습니다. 이것이 자영업 실패의 전형적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매년 수십만 명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남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를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살아남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한 게 아닙니다. 더 운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접근 방식이 달랐습니다. 첫째, 구조를 먼저 보는 사람들이 살아남습니다. 이들은 창업 전에 고정비 시뮬레이션을 먼저 합니다. 최악의 경우 손님이 기대의 절반밖에 안 왔을 때도 버틸 수 있는 구조인지를 먼저 계산합니다. 매출이 얼마여야 이익이 남는지 손익분기점을 정확히 알고 시작합니다. 열심히 하기 전에 먼저 구조가 맞는지 봅니다. 둘째, 데이터를 보는 사람들이 살아남습니다. 감이 아니라 숫자를 봅니다. 어떤 요일에 손님이 많은지, 어떤 시간대가 피크인지, 어떤 메뉴에서 실제로 이익이 나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쉬는 날을 바꾸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이익이 안 나는 메뉴를 과감히 정리합니다. 셋째, 트렌드를 읽는 사람들이 살아남습니다. 소비자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살핍니다. 경쟁 가게들이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지 봅니다. SNS에서 어떤 가게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분석합니다. 그리고 자기 가게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시도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먼저 변화를 가져오려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결국 살아남느냐 망하느냐를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영업은 절대 쉬운 길이 아닙니다. 퇴직 후 선택지가 없어서 혹은 취업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길이 아니어야 합니다. 자영업은 하나의 사업입니다. 사업은 철저한 준비와 분석, 그리고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준비 없는 창업은 준비 없는 전쟁터 투입과 같습니다. 의욕과 성실함만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없듯 열정과 열심만으로 자영업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전략이 있어야 하고 정보가 있어야 하고 구조가 맞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내가 뛰어드는 이 시장의 구조를 먼저 공부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았는지, 어떤 사람들이 실패했는지,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하고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장사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 가게의 구조를 들여다보십시오. 고정비는 적정한가? 입지는 맞는가? 소비자에게 선택받을 이유가 있는가? 이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장사는 감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그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왜 힘든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